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의혹, 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복잡한 숫자들 뒤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 후보자 배우자 변호사시죠. 최근 5년간 거의 3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신고된 재산하고는 차이가 좀 크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게 이제 궁금한 지점인 거죠. 오늘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점, 거기다가 과거에 일부 자산을 누락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게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그 숫자를 따라가면서 맥락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배우자 소득인데요. 기사를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세전 연봉이 9억 원이 넘고요. 세금을 다 떼도 5억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와.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카드값이나 이런저런 지출을 다 제외해도 순수하게 남는 돈이 한 2억 6천5백만 원 정도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렇게 2억 6,500만 원 그 이상이 남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후보자 부부의 총 재산 증가는 약 1억 8,800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거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8천만 원. 네, 이런 소득 수준에서 이 정도 재산 변동폭은 통계적으로 봐도 좀 쉽게 설명되긴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근데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기사는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는 여유 자금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추산이 되죠. 그럼 5년간 다 합치면 총 8억 8천만 원 정도는 순자산이 늘었어야 한다는 계산인데 그렇죠. 거의 9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실제 신고된 재산을 보면 2020년에는 마이너스 4억 8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 기준으로는 겨우 9,7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물론 올해 3월 신고액은 좀 더 늘어서 2억 8,500만 원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5년간의 소득 증가분에 비하면 차이가 여전히 너무 크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내역의 세부 항목들을 좀 뜯어보면요. 의문이 더 커져요. 아니, 소득이 이렇게 높은데 배우자 명의 예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JB 우리캐피탈이나 BNK 캐피탈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금융권 있잖아요. 캐피탈사들이요?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곳들인데 이런 곳에 대출을 포함해서 채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 이건 참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소득이 높으면 더 낮은 금리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쵸? 당연하죠. 근데 왜 굳이 더 높은 금리의 이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 시기에 주식 투자를 활발히 했다거나 그런 다른 뚜렷한 투자 활동도 없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 과거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던 항목들도 이미 드러났잖아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 1만 주, 이거 하고 또 개당 500만 원이 넘는다는 고가시계 3점. 네, 맞아요. 스톡옵션, 고가시계.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는 이거 명백히 신고 대상인데 이걸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누락 사실 때문에 기사에서는 익명의 회계사 분석을 인용해서 혹시 추적이 좀 어려운 귀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고가 미술품 같은 걸로 재산을 좀 형성해 놓고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산들은 좀 숨기기가 쉽다는 건가요? 네, 현금화도 비교적 쉽고 자금 출처 파악도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월별 소득 지급 명세서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자금 흐름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소속기관 확인 결과 제출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혹 해소보다는 궁금증만 더 키우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이게 결국 공직 후보자의 재산 투명성이라는 원칙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결국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거네요. 최근 5년간 거의 30억 원을 번 배우자의 소득, 그중 상당액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왜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재산관리 방식,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공직 후보자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도덕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에서 빠진 자산이 진짜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소득과 지출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설득력 있는 소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후보자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명확하게 안 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더 키운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아주 명확해 보이는 이 숫자들이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과일 어디까지 공개되고 또 검증되어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투명성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